안녕하세요. 나나예술작업실의 몬텍트 아트게이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 기획자 박우진입니다. 저는 2019년에 옵스큐라 아트 프로젝트를 결성했는데요. 사진 작가이자 그리고 옵스큐라 공간의 대표인 오질영님과 둘이 이제 결성한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저희의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둘이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섭외하고 미팅하고 그 전시 일정을 잡고 전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죠. 홍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들은 조금 이거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저도 기획자의 일을 해왔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회화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간의 대표이지만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존 예술, 그리고 아티스트 포트레이트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와 걸으며 가볍게 미소를 짓죠.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 가볍게 미소를 짓죠. 이만큼. 전시 외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오랫동안 둘이 고민해온 문제가 생존 예술이에요. 아티스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둘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어떤 자본 순환적인 이런 공간의 운영, 그리고 혹은 예술가들 자체에서도 본인의 예술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순환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생존예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술가들이 예술을 할 때 대학이나 공부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예술가로 살아남는데 경제적인 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각자의 고민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 이걸 토대로 어떤 출판이나 다른 형태의 작업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티스트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존 예술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들의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술가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는 것들. 사실 예술가 하면 막 가난하거나 아니면 작업에 굉장히 빠져있는 정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부각하는 어떤 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좀 다르게 살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포토그래퍼는 오질영 작가님이 해주시고, 저는 이것의 어떤 진행과 기획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술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들의 눈빛, 몸짓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러니까 좋은 명품 옷을 걸치지 않았어도 그들 자체가 그 태도와 몸짓에서 보여지는 예술가의 이유, 예술가로서 존재한 어떤 그들만의 캐릭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포트레이트를 한번 찍어보자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도 다녀오고요. 춤도 추고 네,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이 올해 2월에 전시가 잡혀 있었어요. 지원을 받는 단위가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그게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 작업인데, 다양한 매체들에서 전시가 전혀 없으니까 전시가 열고 있는 저희의 상황에 주목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전시를 중단할 위기에 놓이자 건물 유리 벽을 활용했습니다. 실내가 아닌 밖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윈도우 2개를 완전히 개방하고, 제 전시는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합니다. 조명이 함께하는 미디어 작품인 만큼 늦은 밤까지 이른바 윈도우 관람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 주목받을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 드라이브 스루와 윈도우를 활용한 차에서 볼 수 있고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그 전시는 무인 관람에 굉장히 가까웠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꼭 내부 공간에 오지 않아도 작품이 다 외부를 향하고 있고 아예 문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어쨌든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일정들은 굉장히 미뤄지면서 모든 전시 기관이 했듯이 온라인에 올릴 데이터와 그다음에 뭐 홍보,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하게 되었죠. 작가를 돋보이는 거나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작품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작가의 아뜰리에도 저희가 좀 기획을 했었고, 삶과 연결되어 있는 작가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들, 그리고 아티스트 포트레이트도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더 내부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진짜 영상과 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기술적으로 별로 아는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았었는데, 약간 당연한 스텝이 돼서 동반한 과정을 계속 지금은 진행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의 관객과의 그 예술적 소통, 이것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게 시각예술이라는 게 물론 미디어화 돼서 가상 혹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이게 대면성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우라라는 것들이 공간에서 뿜어져 오는 것, 작품에서 뿜어져 오는 것들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작품을 접한다는 건 사실상 힘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여전히 상시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좀 운영해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 예약제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달라진 게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제약이 있음에도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최 작가님 작품 시작을 할 때는 10월이었고, 10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명절 이후에 좀 조심들 하면서 전시를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11월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고 오고 싶어 하고, 사실 예약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절차를 거치는 건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건 사실 그 욕구를 사람들이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전혀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좀 충족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이를테면 내가 예전에는 아트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정말 가고 싶은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어떤 선택의 폭이 좀 명확해졌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집 출판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책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전도 그랬겠지만 책이라는 게 굉장히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작품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은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은데, 책에 대한 반응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책은 사양 산업이고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러기에 이제 사실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는 굉장히 크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걸로 봐서는 이전보다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느낀달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는 좀 더 이런 내 방에 걸 수 있는 책이라던가 뭐 어떤 다른 아트 프로덕트 이런 것들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서 팬층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좀 더 작업을 했을 때 호응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어떤 작가가 전시를 한대 나 그 작가 이름 알아 좋아하는데 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뿌려진 이미지 정보로 습득을 하고 그 작가가 누군지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럼 이 전시를 내가 가서 볼 만큼 가치가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게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왜 느껴지냐면 저희가 3월에도 예약제를 했고 5월에도 예약제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10월에도 전시를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예약의 비율이 달라요. 물론 이게 작가님이 바뀐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 전시를 예약한다는 것 자체를 문화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당연한 거 그리고 QR을 찍는 어떤 행위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진 것처럼 실제로 전시를 봤을 때 그런 예약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전시의 관람에까지 가기에 그런 계획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볼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중요성을 굉장히 어필해야지만 사실상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관객이 우리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두가 자기 작업에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글이 달리는 거에 뭐 대답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아트페어에 도전하는 어떤 과정을 다룬다던가 그런 콘텐츠들이 대중한테는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티스트 수입 얼마? 막 이런 타이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굉장히 느리고 막 답답한 그런 영상보다는 대중예술에 맞춰진 어떤 컨텐츠들 비슷하게 아트를 소개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다매체를 다루는 공간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뭐 이렇게 유명한 공간들 있잖아요. 뭐 영등포에 있는 스페이스 XX라던가 몇 군데 이제 특이한 공간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상 개인의 전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성인 전시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관객을 모으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 개인이 전시했을 때는 당연히 그 개인을 아는 사람만 가는데 개인이 모여서 프로젝트화해서 하는 전시는 그 개인을 아는 다수가 모이는 어떤 집단이 한 다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운영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좀 반대죠. 개인에 더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데 그런 변화들을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다른 곳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럼 소통할 수 있는 이거는 크게 바뀔 수가 없다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는 편이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망이요? 전망 어둡죠? 약간 말을 붙이자면 저희도 느낌은 반 대안공간, 반 상업공간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대안공간이 망한 이유들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했어요. 우린 망하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분야는, 예술이란 분야가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상위 1%도 아니에요. 정말 단 0.00001%만 누리는 어떤 금전적인 경제의 부와 그렇지 않은 정말 대다수. 그랬을 때 사실 미래는 어두운 게 맞죠. 확률상. 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좀 더 그래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려 합니다. 아주 근래의 희망. 아티스트 섭외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맥과 매달림과 불쌍함과 고고함을 유지하면서 해보려 합니다. 화이팅! 아니요, 육아 근무 중입니다.